안녕하세요. 1인 사업가 이부호입니다. 우리 회사는 사실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쉬는 날이거든요. 이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거의 주말에 일을 해서 평일날 이틀 그래도 5일 근무를 하는 업체인데, 그 와중에 저는 뭐 그거랑 상관없이 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할 일이 너무 태산같이 밀려서 지금 현재 시간 오전 7시 27분, 거의 새벽이죠. 28분. 그래서 우리 식당 와서 밥을 조금 싸가려고요. 오전 식사다 보니까 식당 안에서 먹지는 못하겠고, 나 홀로 사무실 가서 아침 식사도 하고 남은 걸로 또 이제 뭐 라면에다가 말아 먹든, 자, 그게 효율적이거든요. 자, 식당 왔어. 자, 굿모닝. 굿모닝. 오케이. 이거 갖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밥 많이 주셨네. 밥 많이 주셨어. 이게 고등어구이, 오뎅볶음, 김치, 햄, 오이 도라지 무침. 진수성찬이다, 진수성찬이야. 눈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일찍 일어났어. 요즘 거의 하루 일과가 새벽 한 2시까지 일하고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고 한 5시간 정도밖에 이제 수면을 못 취하니까 눈이 약간 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반찬 세팅을 보니까, 야, 그래도 회사에 잘 나왔다. 구독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주말 부부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제 수익이 생기면 다 집안의 생활비로 다 줍니다. 여기서 밥을 어떻게 해 먹냐면, 저 혼자 먹기 때문에 음식을 좀 대량적으로 만들면 다 음식이 상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배고플 때마다 이렇게 식당을 이용해서 먹고 있어요. 또 이 회사 근처에 있는 저희 구내식당은 저의 어떤 상황을 알기 때문에 또 준비를 미리 해주십니다. 일단 밥부터 먹겠습니다. 이 미역국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우울하면서 착잡합니다. 46살 정도 되면은 자기 생일을 다 잊고 살아요. 저의 행동 반경이 거의 숙소 아니면 회사, 아니면 저희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러 가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친구와의 교류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생일을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선물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대야 그때는 주변 친구들이 뭐 생일이면 불러내서 뭐 술도 먹고 뭐 생일빵도 맞고 뭐 그랬던 아련한 좋은 추억이 있는데, 아픈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생일빵을 정말 세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나한테는 정말 내 잊고 있었던 생일을 떠오르게 해주는 저 이 미역국이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누군가 해줬을 때, 부모님이랑 살 때입니다. 내 나이 46. 엊그저께 50, 60이었던 어머니가 벌써 80이 되셨어요. 그런데도 자식들 오면은 반찬을 해주시겠다고 허리가 구부러진 채로 그 뒷모습을 보면, 야, 세월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사람들이 댓글을 남길 때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왜 맨날 사업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알바를 평가하느냐. 뭐 알바 잘 뽑는 법, 직원을 구하는 방법, 그런 방법 말고 알바들이 어떻게 하면은 양아치 같은 사장님을 안 만날까, 이런 사장들하고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냥 이건 제 기준으로 봤을 때입니다. 알바들 대부분 구인 광고 보면 구인 광고에 이런 글 써 있지 않아요? 힘있고 열정이 있는 자 도전하세요. 대부분 그거 되게 위험한 글인 거 아세요? 돈 적게 주고
너 고생해. 너 뺑이 쳐. 그거를 진짜 함축적으로 줄여서 올린 글이 열정 있는 자 도전하세요. 가족처럼 일하고 싶습니다. 도망갈까봐 가족처럼 일하고 싶대잖아. 그런 구인 광고의 글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공고문 잘 보면 시간당 페이들이 높은 알바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면 막 모이잖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한 알바 시간들 보면은 페이가 그냥 적전선에 있는 알바들은 8시간을 일을 해도 한 7시간 한 반 정도 되면 저같이 좀 착한 사장들 만나면 7시간을 일해도 8시간을 그냥 어느 정도 덮어주고 보내거든요. 제가 이제 하는 이런 말씀도 다른 사업자들한테 욕을 먹겠지만은 적어도 30분 전에는 그냥 일을 완료시키고 그냥 보내드리려고 해. 페이는 8시간을 이제 드리고. 근데 조금 페이가 센데, 그러니까 막 시간당 막 2만원 막 이런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기계를 쓰기에는 돈이 많이 들고, 사람을 쓰기에는 돈이 적게 드니까 사람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기계가 해야 될 일을 사람이 쓰는 거다. 지게차가 들어야 될 물건을 사람들이 드는 거고, 크레인이 들어서 7층으로 옮길 거를 사람 2명이 올리면 더 싸니까 사람을 쓰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은 그 시간을 8시간이면 8시간을 계속 일을 부려요. 시간당 2만원이라고 콜을 걸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기계가 또 못 들어가는 곳, 그것도 얘기를 들어서 지게차를 1시간 부르는데 10만원이야. 2시간 부르면 20이고 3시간 부르면 30이에요. 근데 시간당 2만원씩 사람 하나 부르면 6만원이거든. 맞잖아. 3시간이면 6만원이니까 3시간 30이고 사람을 부르면 3시간이면 6만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더 싼 거야.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 거고. 중간에 도망가잖아? 그러면 전화하면 그 돈 안 돌려줘요. 대부분 수법이 다 그래. 46에 저도 알바를 안 해봤다 그러면은 거짓말 아니겠어요? 옛날에 개그맨 할 때 힘들 때 그때도 저도 알바는 해봤지만 저도 페이 많이 준다고 그래서 가봤고 더 힘들더라고요. 알바를 할 때는 첫째로 결제가 확실하게 되는 곳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틀 일을 했어. 그러면은 마지막 날 이제 페이를 준다고 하는 데들은 거의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근데 15일 후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데는 약간 회피하는 게 좋아요. 그 15일 안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현장 일들은 대부분 돌아다닌단 말이야.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 부산도 가고 마산도 가고 막 돌아다녀. 일을 쓸 때는 자기네들이 막 아쉬워. 근데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틀리거든. 바로바로 결제를 잘 받으셔야 돼요. 특히나 그런 종목들이 뭐냐면 매장 같은 데들 아니면 플리마켓, 장사하는 곳들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가 장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되든 안 되든 알바페이는 챙겨줘야 돼. 왜냐면 일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진짜 확 바뀌는 거야. 그런 종목들은 내가 일 끝나면 바로 받아야 돼요. 이 알바들하고 밥을 같이 안 먹는 데도 있어요. 아니, 겸상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는 밥 먹으러 가고 알바들 그냥 사 먹으라고 돈이 나오나 봐. 그 돈으로 해결하는 데도 많아. 직원들이 마치 큰 벼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뭐 영의정 자의정처럼 막 행동을 한단 말이야. 알바들은 밖에서 그 사람보다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잡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걸 안 봐. 그냥 알바는 그냥 알바라고 생각하니까 막 반말하고, 그게 명령이지만 기분 나쁜 명령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게 반말을 해도 이제 친근감으로 반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성격이야. 근데 그거는 뭐 기분 나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할 때 또 잘 챙겨줘. 그런데 약간 그 보수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꼴불견이거든요. 일하러 가실 때 슬리퍼 같은 신발 신지 말고 운동화 꼭 신고 일을 하세요. 진짜 다치면 자기 자신만 손해예요. 일하고 난 다음에 결제를 잘 받고 알바비 나오면 자기가 꼭 필요한 곳에 쓰고 그 돈 모으고, 약속 시간 잘 지키면 됩니다. 그 알바 지원하실 때
동반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친구하고 같이.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은 잘 안 뽑으려고 해요. 왜냐면 한 명이 이제 펑크가 나잖아? 한 명으로 끝나면 되는데, 뭐 2명, 3명 이렇게 동반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한 명이 펑크 나면 줄줄이 사탕으로 펑크를 내. 나이랑 상관없이, 군대랑 상관없이 동반 지원은 이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질 않습니다. 요즘은 법이 좀 바뀌어서 남녀 구별을 할 수 없는 업종들이 이제 있어.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군필자, 남성 이렇게 구분을 딱 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돼요. 법이 바뀌었어. 지금 세상이 저 같은 사업자들을 편들어주는 세상이 아니라 알바들, 계약직, 노동자 이런 분들의 이제 편을 많이 들어주는 세상이기 때문에 인권적으로 많이 개선됐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지원했는데 막 벽돌을 날르는 일이야? 이삿짐을 날러. 내가 구인 광고를 냈는데 여성 금지, 남성 우대 이제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몰랐죠? 그냥 제가 안 뽑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 일도 여성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여성분이 와서 여기서 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글을 못 남긴다는 거. 여성은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남성 우대입니다. 이 글을 못 남겨. 성남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지원을 하셨어. 이력사항을 문자로 보냈는데 키가 1m 82라는 거야. 그리고 이름도 김현철. 실명 얘기할게. 누가 봐도 남성 아니야? 여성분 같으면 다칠 것 같아서 저희도 뽑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여성분 금지 이렇게 적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남성이야. 182의 김현철. 나중에 봤더니 진짜 182의 김현철 씨가 여성분이셨어요. 와서 할 게 없는 거야. 거기서 뭐 돌아가세요, 죄송합니다 할 수가 없어. 이미 왔는데 청소 이런 것들은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성별을 잘 적어주세요. 자, 이제 미역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어야지. 이게 남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찬이 너무 잘 나와. 제가 예전에 20살쯤에 알바하던 곳이 용접을 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용접을 아예 못했어요. 배워본 적도 없고. 근데 그때 알바 한 3개월 동안 그 용접을 한 거야. 20년이 지나서 그 용접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잘 안 됐어. 막 붓고 철판 녹이고 개판이었는데 몇 번 해보니까 몸이 기억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제가 배달 알바를 좀 했었어요. 중국집에서. 한 3개월 오토바이를 탔어요. 전 그전에 오토바이를 아예 탈 줄 몰랐어요. 그냥 중국집 배달 때문에 일하면서 배우게 된 거야. 그 이후에 이제 한 20년을 오토바이를 안 탔지. 탈 일이 없지. 뭐 그게 오토바이 타는 게 뭐 나한테 취미도 아니었고 멋도 아니었고 그냥 나는 내가 일하는 데 쓰이는 그냥 용도였던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코로나 때 이제 우리 회사의 문을 잠깐 닫고 제가 배달 대행이라도 나가야지 하면서 이제 오토바이를 또 다시 타게 됐어. 옛날에 타던 실력이 나오더라고. 그냥 그 정도로 몸이 기억을 하고 있다. 다 그게 경험으로 나오는 거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주유소에서 일하면 저 기름을 언제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해. 지금 아니면 나중에 나와서 이게 무슨 소용이라고.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하면서 배우는 센스와 눈치 또 그걸 배우고 그것도 학습이고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 이런 것도 다 학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어떤 알바를 하시더라도 뭐든지 다 학습이야. 배우고 공부고 나중에 다시 꼭 써먹습니다. 내 인생에서. 잘 먹었습니다.